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요즘에 공부하시다고 많이 힘드신데, 좀 이런들 힘드시더라도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6절에 도시군계획설입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설이라는 파트가 있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기출문제 한번 보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지역 안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자, 이 부분은 이제 이게 경미한 기반시설하고 중요한 기반시설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않는 기반시설들이 있었어요. 일명 경미한 기반시설. 자, 1번 지문에 자, 전세가스 운송사업용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경미한 기반시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건축물 부설 광장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3번이죠. 자, 이 문제는 그 당시 좀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3번이 전기 공급 설비가 경미한 기반시설이에요. 단 전기 공급 설비 중에서 변전소와 발전소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미한 전기 공급 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변전소나 발전소를 제외하기 때문에 변전소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보고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은 이 원문 자체가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도축장은 경미한 기반시설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이 자원 재활용 시설 이런 것들도 폐기물 시설 중 재활용 시설 같은 경우도 경미한 기반시설을 보고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보십시오. 자, 국토계획법상 26회 문제인데 기반시설의 종류가 7종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반시설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자, 1번에 보면 폐차장은 교통설이 아닙니다. 이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교통설은 도로, 철도, 뭐 이런 운하 이런 것들이 교통설인데 교통설의 주차장까지는 들어가요. 근데 폐차장은 교통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원, 녹지, 유원지 같은 것들은 공간시설이죠. 이번에 공간시설, 유원지 맞습니다. 가족들하고 놀러가는 공간.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청소년 수요시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방제시설에 저수지, 하천, 저수지, 유수지 이렇게 물을 저장해서 여름에 이제 수해 피해 같은 걸 막는 저수지는 방제시설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기초시설의 하수도. 그래서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고.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 뭐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환경기초시설에서는 4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그 다음에 폐차장 같은 것들. 자, 이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문제도,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자, 우리 이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동구라는 게 있었죠. 자, 공동구가 이제 설치가 되면 그 안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수용을 하려고 게 있었습니다. 자, 공동구가 설치가 됐을 때 그 안에 가스관, 그 다음에 하수관 이런 것들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되는 거고, 뭐 전선로라든가 통신선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스관 같은 경우가 이 문제의 지금 핵심은 공동구가 설치가 됐을 때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자, 우리가 이제 공동구에 수용을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 뭐 전선이라든가 통신선, 뭐 수도관, 뭐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갈 때는 심의를 안 거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스관하고 하수관. 이 가스관하고 하수관은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데 수용을 할 때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의를 거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들 찾는 거기 때문에 답이 이제 가스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가 됐을 때 의무적으로 수용되어야 되는 것 6개,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 2개, 가스관, 하수관이 있는데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할 때, 들어갈 때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 통과하면 공동구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 문제 정답은 가스관 아니면 하수관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도시지역 안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할 때는 경미한 기반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매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었죠.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 문제 지금 2번 지문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건축물 같은 거를 매수 청구할 때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해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틀렸고, 세 번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 규정은 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안에서 어떤 민간인이 짓는 건물 이런 것들은 용도 종류 규모 제한 같은 건축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 별표, 그 별표 21가지 별표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 시설 같은 거를 지을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공익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은 공익적인 건물이니까 그런 건축 제한 같은 걸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에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토지 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그 기초조사 항목에 환경성검토, 토지 적성평가, 제 취약성 분석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토지 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토지 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생략조항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기본서라든가 별도로 또 제가 출간한 책을 보시면 이 토지 적성평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처인 경우에는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시설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닌 자든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23회 문제인데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자, 같은 도 안에 속하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시설사업 시행을 할 때 시장문수 간의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시행할 사람을 정합니다. 이렇게 시설사업을 할 때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협의가 잘 되면 한 사람을 정하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시장문수보다 높은 상급자인 도지사님이 시행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조금 이게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돼서 시장문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도지사가 행정청이 시행자로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시설사업 시행자를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고요. 네 번째, 자, 도시계획 시설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라는 경우에 그 안에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유지 말고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 국가도 제한을 받죠. 네,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됐는데 그 안에 사유지 말고 국공유지가 있다. 국가 땅이나 어떤 시유지 같은 게 있을 때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으로는 매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도 제한을 받아서 매각 양도가 금지되는 거 맞죠? 자, 근데 5번 질문 좀 하자가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같은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공공주체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지정 같은 걸 받을 때 동의 같은 것들을 받지 않고 일정한 동의가 있습니다. 그 면적 3분의 2 소유, 토청 2분의 1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일정한 법정된 동의를 받지 않는다. 자, 법정된 동의는 면적 3분의 2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라는 게 있는데 그 동의 요건보다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동의를 안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6번 문제 넘어가 보시면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다.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정의니까 1번 질문 맞고요. 두 번째, 시행자는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우리 앞에 문제랑 똑같은 지문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네요. 맞습니다. 자,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기타 여러 가지 정착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이 수용을 할 때 준용하는 거 공시법이 있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주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운영받은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앞에 주어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 공시법상 사업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죠. 자, 4번에 틀렸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국토장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기반세례 설치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해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보시면
정답이 4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6문제를 풀어보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서는 7절의 기부 단위 계획에 대해서 강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